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을 조사해온 검찰이 문서가 유출된 경로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렸습니다. 수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서울중앙지검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동 기자. 네, 검찰이 청와대 문건 유출 경로에 대해서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근무를 마치고 서울경찰청 정보분실에 가져다 놓은 문건을 한모 경위가 복사하고 숨진 채모 경위가 언론사에 전달한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는데요. 박경정이 청와대 문건을 들고 나오기는 했지만 외부 유포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검찰은 한경희의 휴대전화에서 결정적 물증을 확보해 한경희와 박경정의 자백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일단 박경정이 청와대의 문건을 들고 나온 사실이 확인된 만큼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만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문건 유출을 보도한 세계일보 기자를 불러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한편 검찰은 어제 박지만 이지 회장을 조사한 것과 관련해 정윤회 씨의 박지만 미행설은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박 회장은 자신을 미행한 오토바이 기사의 자술서가 있다는 것과 이와 관련해서 자술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정윤회 씨와 조웅천 전 청와대 비서관을 한 차례 더 소환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최경위의 자살로 강압 수사 논란도 불거지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어떠한 인권 침해도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을 두고 청와대의 가이드라인 논란, 또 회유 의혹 등이 계속 불거져 나오고 있어 논란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뉴스와이 이재동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청와대 회유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네, 숨진 최경희가 회유가 있었음을 암시하는 유서를 남겼지만 청와대와 검찰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세간의 시선이 남은 한모 경위에 쏠리고 있습니다. 배삼진 기자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경락 경위가 작성한 유서입니다. 자신과 함께 조사를 받은 한모 경위에게 민정수석실에서 그런 제의가 들어오면 흔들리는 것은 나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남깁니다. 청와대에서 한경희에게 수사와 관련한 회유가 있었다는 것을 암시하는 대목인데 실제 한경희는 모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회유가 있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송에 따르면 한경희는 지난 8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관계자가 전화를 걸어 만나자고 해 만났고 자백하면 기소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전달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자 다음 날 새벽 곧바로 체포되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때 혐의가 수정됐다는 겁니다. 하지만 보도가 나가자 한경희 측 변호인은 본인에게 확인 결과 그런 인터뷰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 자체를 부인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도 회유 논란과 관련해 선을 그었습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은 청와대에서 회유가 없다는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며 한경희 측 변호인이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으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도 한경희가 영장실질심사에서 문건 유출을 자백했다며 회유 의혹을 부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은 논란이 커지면 유출 수사가 마무리된 다음 회유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뉴스와이 배삼진입니다. 네, 이른바 정윤회 문건과 관련해 참고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은 박지만 이지 회장. 대통령의 동생으로서 그동안 몸을 낮춰왔는데요. 네, 앞으로 행동 반경이 더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윤석희 기자입니다. 청와대의 이른바 친인척 관리 대상 1호인 박지만 이지 회장. 박 대통령 스스로 청와대에 얼씬조차 못하게 했다고 밝힐 만큼 철저히 관리해왔지만 결국 검찰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과거 대통령의 친인척처럼 비리 혐의는 아니지만 권력암투설의 한 축으로 거론돼 정권에 주는 부담은 결코 적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박 회장은 검찰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앞으로 운신할 수 있는 폭은 더욱 좁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청와대의 친인척 관리가 엄격해질 것이 불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박 대통령은 지난 7일 새누리당 지도부 초청 오찬에서 가혹하다고 할 수 있지만 지금껏 청와대에 오지 않았고 앞으로도 올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못 박은 바 있습니다. 그런 만큼 박 회장이 더욱 회사 경영에만 전념할 것이란 예상이 나옵니다. 박 회장이 최대 주주로 있는 이지는 경기 침체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영업이익이 크게 늘었고 최근엔 보안 안전관리 솔루션과 해외 산림자원 개발 사업에도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통령의 동생이 되면 사적인 삶은 없어질 것이라던 박 회장. 정윤 씨가 미행한 사실이 사실입니까? 더 이상 세인의 입에 오르지 않길 바라는 심정처럼 이번 조사를 끝으로 굴곡진 삶의 궤적에서 벗어날지 주목됩니다. 뉴스와이 윤석입니다.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이지 회장이 검찰 조사를 마쳤습니다. 네, 사실을 밝히겠다는 박 회장의 진술로 핵심 쟁점에 대한 의혹이 풀렸을까요? 김승욱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지만 회장은 10시간 넘게 진행된 검찰 조사에서 휴식도 없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주로 청와대 문건을 받아본 경위와 정윤회 씨의 미행 의혹, 청와대가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한 7인회에 대해 진술했습니다. 박 회장은 세계일보 측이 자신과 부인 서양희 씨의 동향이 담긴 문건을 가지고 있다고 해 만났을 뿐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과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회장은 세계일보로부터 청와대 문건 100여 장을 건네받았고 청와대와 국정원에 문건 회수를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박지만 미행설은 지난 3월 한 주간지가 정윤회 씨가 오토바이 기사를 시켜 박 회장을 미행했고 박 회장 측이 오토바이 기사를 붙잡아 자술서를 받았다는 내용을 보도하면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술서의 존재를 부인하며 본인 스스로 미행 의혹을 제기한 적도 없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박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권력 암투설을 촉발한 미행설에 대해 사실상 근거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청와대가 특별감찰을 통해 조직적으로 문건을 작성, 유출했다고 지목한 7인회에 대해 박 회장은 들어본 적도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7인회 멤버로 거론된 사람 중 조응천 전 청와대 비서관과 박관천 경정, 전모 씨는 알고 있지만 나머지 사람들은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검찰 역시 그동안 수사 결과를 종합할 때 7인회는 실체가 없으며 청와대의 감찰 결과도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스와이 김승욱입니다. 오늘 국회 현안질문에서는 야당이 이른바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지목한 안봉근 청와대 제2부속 비서관을 겨냥한 추가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네, 제2부속실에서 시계형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기록을 놓고 논란이 벌어졌습니다. 정영훈 기자입니다. 새정치연합 최민희 의원이 현안 질문 도중 난데없이 시계 사진을 꺼내듭니다. 이게 그냥 시계가 아닙니다. 몰래카메라예요. 녹음도 되고 동영상도 됩니다. 제2부속실이 지난해 5월 산 겁니다. 청와대 제2부속실은 이른바 야당이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지목한 안봉근 비서관이 실장입니다. 최 의원은 대통령 눈밖에 난 사람을 감시하기 위해 몰래카메라를 구입한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눈밖에 나면 자를 수 있다. 이거 그런 데 쓰려고 산 거 아닙니까? 지금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기에 몰래카메라까지 제2부속실이 가지고 다닙니까? 그걸 뭐에 쓰는지는 저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의 발언을 기록하기 위해 연설기록관실에서 구입했는데 실무선에서 부속실로 잘못 기록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최 의원은 연설기록관실에는 이미 15대의 녹음기를 보유하고 있다며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비밀 감찰용 의도가 있었다면 기록까지 하고 구입했겠느냐며 의혹을 일축했습니다. 뉴스와이 정영훈입니다.